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프랑스 그 와인 산지 지도예요. 항상 뭐 나오는 지도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보르도 여기 있고, 파리가 여기입니다. 파리가 여기. 샴페인이 여기 있고, 리옹이 여기 있습니다. 리옹. 부르고뉴, 버건디 딱 돼 있죠. 이게 요렇게 버건디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를 딱 선 그어가지고 여기는 샹파뉴. 중요한 건 또 여기서 한번 딱 잘라야 돼.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고뉴 보통 여기 밑에고 여기 위에는 근데 하나가 있죠. 여기 요거 샴페인하고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졸레하고 붙어 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보졸레가 따로 돼 있는데 프랑스에서 어쨌든 이 와인 산지 구획 나눌 때 보졸레도 부르고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졸레까지 다 부르고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 밑에부터는 또 론이고 이게 이제 부르고뉴 지도입니다. 부르고뉴는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여기가 디종. 디종은 꽤 큰 도시입니다. 프랑스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중간에 본.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여기 있죠. 본. 여기가 부르고뉴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와인 여행을 부르고뉴로 와인 여행을 가실 때 보통 다 디종을 생각하세요. 디종이 크니까 파리에서 떼제베도 있고 가기가 편하니까 다 디종을 생각하시는데 부르고뉴를 간다는 얘기는 본을 가야 돼요. 본을 가야지 부르고뉴의 정말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을 기준으로 북쪽은 꼬토드니 밑은 꼬트드본 그냥 이 부르고뉴 핵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부르고뉴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본을 가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뭐 꼬트드니, 꼬트드본, 뭐 그 다음에 꼬트 샬로네즈, 그 다음에 마코네 이렇게 크게 네 군데가 있고 여기 보시면 네모로 따로 샤블리 있고 샤티오네라고 있잖아요. 뭐 샤티오네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아까 주요 산지가 다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디종 여기 있고 본 여기 있고 여기가 샤블리예요. 여기 샤블리 꽤 멀다 그랬죠 제가. 여기가 샤티오네예요. 샤티오네. 완전 샴페인이네요. 그냥 샴페인 붙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생각해. 제가 부르고뉴가 여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 있는데 여기. 샴페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항스 여기 있고 에페르네 여기 있거든요. 위에. 샴페인 메인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조금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아웃사이더끼리 모여 있는 거지. 좀 짠하네.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인 학교 다닐 때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걸로 수업을 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불어가 막 많이 나오지만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일단은 로마 시대부터 갑니다. 2000년 전 로마 때부터 이제 포도를 재배했다. 단골 멘트. 그 일부 구획은 그 당시 토지 구획하고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로마 때 닦아놓은 그거하고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지. 대단하죠.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포도밭은 이제 평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있었대요. 지금은 다 그 언덕배기에 많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그 강 근처에 평평한 곳에 포도밭이 다 있었다. 중세시대로 갑니다. 중세시대에는 포도를 언덕 중앙에 심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강 근처 평원에다가 했는데 언덕 이제 이게 점점 언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포도 재배 및 양조 기술을 발전시켰대요. 우리는 되게 의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종교 단체에서 막 술을 만들어 갖고 막 팔고 그랬다. 그 당시에는 이 와인을 술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취한다는 거는 뭔가 뭐 신기가 오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때문에 취한다는 개념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 수도사들이 어쨌든 와인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그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당연히 와인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그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발전시킨 거예요. 왜 돈페리뇽도 수도승이었으니까 부르고뉴도 이제 수도사들이 점점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재배 기술부터 양조 기술을 더 갈고 닦았는데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는 로마 시대 때 있던 포도밭이 점점 언덕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가 부르고뉴에는 이렇게 언덕변이 포도 재배하기에 너무 적합한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덕이 있고 맨 위에 숲이 있는데 서풍을 그 바람이 막아주고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포도밭이 다 동향이야. 그러니까 동향이니까 햇빛을 잘 받아. 심지어 언덕이니까 골고루 잘 받는 거야. 골고루. 배수가 잘 되고 그냥 뭐 완벽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도사들이 알고 밭을 이제 옮긴 거죠. 언덕 중앙으로. 그 다음에 부르고뉴 와인 상업 및 포도산지의 발전. 중세에 넘어가면서 그 상업이 발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와인도 많이 팔리고 또 부르고뉴가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부르고뉴 바로 위에는 플랑드르라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지금 벨기에 있는 곳. 그쪽이 또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또 많이 팔았어요. 파리에다가도 많이 팔고. 콤포스텔라 순례길이 또 부르고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콤포스텔라 순례길이 굉장히 또 유행인 적이 있었잖아요. 순례길이 그 프랑스 피레네 산맥 그 생장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 북부에 있는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게 순례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순례길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은 전 유럽에서 거기를 가려고 쫙 여러 군데에서 엄청 많은 곳에서 딱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가로질러서 와가지고 그 생장이라는 곳에 피레네 산맥에 있는 생장의 곳 다 모여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 같이 콤포스텔라로 가는 거지. 유네스코에 지정된 순례길 길은 다 뻗어 있고요. 실제로 보르도에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순례길 길이 지나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르고뉴에 이 콤포스텔라 순례길이 지나가는데 이 순례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한 거지.
그때는 부르고뉴 와인이 별로 안 비쌌나 보네요. 와인 먹고 가세요. 와인 먹고 가세요. 또 이제 목도 축이고 또 마셔보니까 오씨 너무 맛있는 거지. 또 이 부르고뉴가 좀 상업화를 이제 잘 시켰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 뭐 부르고뉴 끌리마의 기원이 수도사에서 온 건 아니다. 이 끌리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르고뉴에서 끌리마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부르로는 이제 이거 기후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냥 기후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부르고뉴의 포도밭 있잖아요. 엄청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 각각이 다 하나의 끌리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획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붙어 있지만 이 땅과 이 땅은 다르고. 다르다. 왜냐면 밑에 땅도 다를 것이고 조금의 그 이제 미크로 클리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르고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요 당시에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 중세시 다 이렇게 한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 부르고뉴 공국 시대 이게 중세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 빨간색만 보세요. 14세기 부르고뉴 공작 필립 2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1395년에 가메를 다 뽑고 피노누아를 심었어요. 원래는 부르고뉴가 피노누아 원래부터 피노누아가 아니었습니다. 가메가 심어져 있었대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해안이 있는 거지, 진짜. 왜 그랬냐? 아까 제가 플랑드르 말씀드렸잖아요. 플랑드르가 워낙 이미 그때 이제 상업으로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걔네가 좀 더 고급 와인을 원했대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피노누아는 고급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부드럽고 워낙 마시기도 좋고 고급 와인인 거 지금 우리가 마셔봐도 알잖아요. 이게 뭐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뭐 연도까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공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이 필립 2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분들이 이제 부르고뉴 와인의 품질과 포도밭 구획이 그때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입원이잖아요. 엄청 공을 들인 거야. 그 집중 육성을 한 거죠.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 육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16세기에 포도밭 구획 및 끌리마 체계화 작업이 시작됐다. 포도밭을 다 구획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엄청 세분화되진 않았어요. 1728년에 아르누 신부 이 끌리마에 대한 첫 번째 목록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그 구획에 대한 정리한 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에서 와인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포도 재배 어떻게 하는지, 와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이 지금 보시는 요걸 만들어요. 옆에 요걸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때 18세기 초에 부르고뉴에 이런 게 정립이 됐다. 이게 역사가 엄청 깊죠. 부르고뉴가 그냥 괜히 뭐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격변기인데 1789년 1789 이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직자랑 귀족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재산 다 몰수. 강제 국유화를 시켜버려가지고 포도밭도 예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도사들이 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인을 만들었다고. 다 뭐 포도밭 다 몰수. 그다음 귀족들이 많이 또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몰수. 그래서 이거를 부르주아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포도밭이 또 다 나뉩니다. 귀족이 얼마나 많은 포도밭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쪼개가지고 분할을 한 거지. 이러면서 부르고뉴가 또 이제 분할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획이. 복잡한 구획이. 이제 19세기 이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죠.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정. 거기에 상속법이 이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상속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장자한테 전부 몰빵이야. 이 나폴레옹 법전에서 모든 자식에게 균등 상속하라고 바꿔버려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포도밭이 다 쪼개지는 거야. 이 19세기 나폴레옹 법전 상속법이 바뀌면서 거의 지금처럼 엄청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 19세기에 이때부터는 거의 뭐 본격적으로 와인이 프랑스의 거의 주 산업이 되거든요. 뭐 보르도 그랑크리 만들고 이럴 때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과학, 지리학, 역사적으로 이제 이 끌리마를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 그 다음에 분류, 홍보까지 하는 거예요. 마케팅까지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땅을 분석을 하고, 뭐 화학적인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리 같은 것도 뭐 여기는 고도가 어떻고 저떻고 다 분석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옛날에 여기가 뭐 어떻고 저떻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끌리마를 다 나누는 거죠.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요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네. 한마디로 지금 부르고뉴 그 마케팅 하는 걸 그 당시에 정립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1936년에 이제 드디어 이 AOC가 생기죠. 아펠라시옹하고 그 끌리마가 아예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AOC가. 2015년 7월 4일에 부르고뉴의 그 끌리마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그 각각의 끌리마는 다 다르다. 인정한 거죠. 역사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부르고뉴의 이제 개괄적인 거. 부르고뉴 이제 위에서부터 남쪽까지 길이가 230km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230km에 이제 달해 있고요. 폭은 굉장히 좁아요. 폭은 몇십 킬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만 헥타르. 3만 헥타르면은 프랑스 와인 산지 중에서는 작은 편이에요. 유명세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엄청 작죠. 그러니까 뭐 가격도 비싸고. 아펠라시옹이 무려 84개가 있습니다. 84개가 많은 건가요? 보르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보르도가 38개.
지난주에 프로방스 몇 개인지 기억나시나요? 적겠죠, 프로방스. 프로방스 지난주에 9개 있었습니다. 9개. 부르고뉴는 8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개가 그랑크리. 나머지는 이제 뭐 빌라주, 헤지오나 이런 급이고, 그리고 포미에 크리는 640개가 있습니다. 보르도나 다른 데하고는 등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르도 같은 경우는 그 샤또에다가 다 등급이 있잖아요.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독에 1, 2, 3, 4, 5등급이 있으면 1등급은 뭐 샤또 라투르, 뭐 샤또 무똥로칠드. 그게 뭐 1등급 건크리 클라스고 2등급, 3등급 뭐 있고. 그 샤또에다가 다 부여를 하는데 부르고뉴는 그게 아니고 그랑크리를 닷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33개의 그랑크리가 있고 나머지 한 50여 개는 빌라주급하고 이제 헤지오날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640개 이 프리미에 크리는 뭐냐? 이거는 뭐 AOC가 아니고 뭐냐? 프리미에 크리는 전부 빌라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르고뉴가 등급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AOC 헤지오날, 그 다음에 AOC 빌라주, 세 번째가 마지막에 AOC 그랑크리예요. 그러니까 빌라주에 프리미에 크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브레 샹베르탱, 아펠라시옹 주브레 샹베르탱 꽁트롤레라고 적혀 있어요. 빌라주급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 근데 얘네가 생산하는 주브레 샹베르탱 포미에 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빌라주급이라는 거죠. 등급은 같은 등급이에요. 물론 가격도 천지 차이고 다 다르지만 이 AOC 등급은 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프리미에 크리도 어쨌든 빌라주 등급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AOC 그냥 빌라주급보다 프리미에 크리가 당연히 더 퀄리티가 좋고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빌라주 같은 등급이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게 이제 해지형 밑에 부르고뉴가 해지형이면 이 수, 그 밑에 부르고뉴 안에 수 해지형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샤블리, 그엉, 오제후아, 꼬뜨드니, 꼬뜨드본, 꼬뜨 샬로네즈, 꾸슈아, 그다음에 마코네. 뭐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어본 것도 있잖아요. 자, 지도로 한번 샤블리랑 그엉, 오제후아, 그 다음에 꼬뜨드니, 꼬뜨드본, 꼬뜨 샬로네즈, 그 다음에 마코네. 요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주요 품종 2개. 다 아시죠? 화이트는 샤르도네, 레드는 피노누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리고떼라는 품종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소비뇽 블랑도 생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가메를 이제 또 많이 생산하고 뭐 세자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화이트 와인 비율이 61%. 다들 레드 와인 많이 생각하죠, 부르고뉴.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이 많아요. 여기 꼬뜨드니는 거의 레드. 여기는 거의 화이트. 여기는 비슷한데 화이트가 좀 더 많아. 마코네 거의 화이트 많아. 여기도 화이트. 비중이 높은 걸 얘기한 거죠. 둘 다 생산하지만. 둘 다 하지만은 비중이 높은 거.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화이트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레드 와인이 워낙 유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화이트 와인 비율이 더 크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생산량의 50%를 수출하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많이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또 잘 사는 나라들이 또 부르고뉴 많이 가져가요. 이 등급 맨 밑에 뭐 있다 헤지오날 있다 그랬죠 제가 23개가 있어요. 그 위에가 빌라주급 있다 그랬죠. 프리미에 크리가 들어간 거 그게 48% 거의 절반. 여기 점점점점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프리미에 크리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랑크리 2%. 와,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건 AOC가 33개. AOC가 부르고뉴에 84개가 있다고 했는데 2% 차지하는 애들이 AOC가 33개가 있다. 그만큼 그랑크리를 부르고뉴에서 엄청 쳐준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AOC를 하나씩 다 준 거야, 밤마다. 엄청 부르고뉴에서 그런 그랑크리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생각해보면 빌라주급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빌라주가 마을이라 뜻인데 그 각각의 마을마다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다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AOC를 다 나눈 게. 3만 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AOC가 84개나 있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프로방스는 9개 있다니까요. 9개. AOC 레지오날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밑에 이제 등급인데 AOC 부르고뉴 요 옆에 사각형 색깔이 뭐냐면은 요 초록색이 화이트고요. 빨간색이 레드. 그 다음에 요 핑크색이 로제를 얘기합니다. AOC 부르고뉴를 달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와인을 다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인 병에 부르고뉴라고 적힌 거. 그럼 뭐다? 제일 낮은 거다. 보르도 와인도 보르도라고 크게 적혀 있는 거, 보르도만 적혀 있는 거는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와인을 모를 때는 와인 사러 가면은 부르고뉴나 보르도가 적혀 있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 맞아요. 당연하지. 왜냐면 그돈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게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낮은 등급이라 해서 또 뭐 맛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뜨 꼬뜨드본, 오뜨 꼬뜨드니 요거는 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지오날 중에서도 그냥 부르고뉴보다도 요거 적혀있는 게 좀 더 괜찮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적어왔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제일 유명한 와인 하나 가져왔습니다. 루이자도 엔트리급 와인.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뉴 찍혀있는 거. 두 번째 부르고뉴 알리고떼라고 있습니다. 앞에 부르고뉴가 적혀있는데 뒤에 뭐 알리고떼란 말이 적혀있어. 화이트 와인만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뉴 알리고떼가 적혀있는데 레드 와인일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고뉴 알리고떼라고 적혀있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인데 중요한 건 내가 와인을 몰라. 근데 부르고뉴 알리고떼 부르고뉴 이거 샤르도네 큰일 나는 거예요. 알리고떼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샤르도네보다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굉장히 산도 높고요. 좀 신선하고 그런 품종이 있는데 그 알리고떼 품종으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비교하기 편하라고 루이자도를 준비했습니다.
부르고뉴 알리고떼. 이거 루이자도 부르고뉴 샤르도네라고 하는 순간 망신. 부르고뉴 알리고떼 꼭 보세요. 부르고뉴 알리고떼. 똑같은 화이트 와인인데 그냥 부르고뉴만 적혀있다? 샤르도네입니다. 네. 알리고떼가 적혀있다? 알리고떼입니다. 꽃도 부르기뇽. 자,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몰라도 돼요. 좀 부르고뉴에서 좀 진짜 좀 낮은 이제 퀄리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르고뉴 바스투 그항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요것도 블렌딩이에요, 블렌딩. 피노누아를 최소 3분의 1은 써야 돼. 감에는 최대 3분의 2까지만 써야 돼. 근데 이것도 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도면들이 요거는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망 드 부르고뉴. 크레망 뭔지 아시죠? 샴페인 말고는 프랑스의 다른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건 다 크레멍이에요. 당연히 크레멍이니까 샴페인 같은 거니까 화이트랑 로제가 있다. 그리고 피노누아랑 샤르도네로 만든다. 굉장히 샴페인이랑 비슷하죠. 왜 비슷하겠습니까? 아까 있잖아요. 여기 샴페인이고 여기 부르고뉴인데 품종이 똑같습니다. 피노누아 샤르도네를 써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여기서. 여기 가로치고 샤티오네라고 딱 돼 있어요. 크레망 드 부르고뉴 샤티오네. 부르고뉴가 여기인데 여기. 바로 위에 뭐다? 샴페인이다. 샴페인이다. 샴페인이랑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크레망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수해지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샤블리로 갑니다. 자, 다들 샤블리 좋아하시죠? 아까 떨어져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D종 여기 있고 본 여기 있고 꽃떠드니 꽃떠드본 뭐 쫙 있고 여기 몇 수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인가 1시간 20분인가 걸려요. 차로. 머네요. 멀어요, 멀어. 샤블리 여기 있습니다. 샤블리랑 그엉 오제호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샤블리고요. 이쪽이 서쪽이 오제호아예요. 재밌는 거는 요 바로 옆에가 루아르입니다. 샤블리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이에요. 100%. 부르고뉴 주요 산지에서 떨어져 있다. 아까 떨어진 거 보여드렸죠? 꽃드드니 최고의 부르고뉴 레드 와인이 모여있는 곳. 섬세함, 구조감, 숙성 잠재력. 굉장히 하늘하늘 섬세하면서도 구조감도 있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숙성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 사기캐. 약간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같은 거지. 그런 게 바로 꽃드드니의 레드 와인이다. 자, 그리고 꽃드드니의 그랑크리가 거의 다 모여있어요. 전부 레드 와인이에요. 근데 딱 하나 빼고. 뮤진이라는 그랑크리가 있어요. 샹블 뮤진이 안에 뮤진이라는 밭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랑크리는 화이트 와인도 돼요. 아, 진짜. 레드랑 화이트가 다 돼. 꽃드드 본. 화이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막 꽃드드 본. 부르고뉴 최고의 화이트 와인 생산지역. 저는 이거를 부르고뉴를 지우고 전 세계. 동의하시나요? 전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 생산지역이에요. 훌륭한 복합미를 가진 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향에 다 들은 거. 꽃향, 과실향, 그 다음에 오크터치에서 오는 향 그런 게 전부 복합미가 향이 가득해서 최고고 그 하가 좀 느끼한 걸 기름진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줄 몰라서 그냥 느끼라고 적혔는데 좀 좋은 그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마셔보면 이 꽃드드본 쪽에 마셔보면은 계속 혀에서 굴리면 정말 혀를 감싸는 게 무슨 기름칠한 것처럼 코팅된 것 같은 진짜 엄청 좀 기름진 느낌이 나면서 너무 고급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좀 강한 면도 있고 좀 오크터치도 좀 쓰고 하니까 이런 데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동을 제외하고 또 전부 화이트 와인. 자, 꽃드든이랑 완전 반대예요. 꽃드든리는 아까 제가 뮤지니만 레드랑 화이트 전부 다 그랑크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레드 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랑크리. 꽃드드본은 반대예요. 이 꼭동이라는 그랑크리가 있어요. 꼭동이라는 그랑크리가 있는데 이거는 레드랑 화이트가 다 돼. 근데 꽃드드본에 있는 나머지 그랑크리는 전부 화이트라는 거예요. 어쨌든 꽃드드 본이랑 꽃드드 니에 딱 하나씩 예외적인 그렇죠. 나우스가 있네요. 꽃도 샬로네즈. 제일 유명한 게 보르고뉴에서 샤블리, 꽃드드니, 꽃드드 본이에요. 이 세 개가 가장 유명하고 사실은 그 밑에는 뭐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샤블리, 꽃드드니, 꽃드드 본은 가격이 점점 하늘로 가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꽃드 샬로네즈하고 마코네 이 두 개가 약간 대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약간 대체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와인을 고르실 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주로 화이트 와인 생산한다. 근데 좋은 레드 와인도 있다. 맥규해 이거 아마 한국에도 많이 들어갈걸? 이것도 이제 AOC 맥규해인데 요게 이제 이 꽃도 샬로네즈 안에 있는 빌라주급인 거예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브리 같은 요런 괜찮은 레드 와인들은 물론 뭐 당연히 꽃드드니에 좋은 걸 따라갈 수 없겠지만 괜찮은 도면에 이런 걸 먹으면 웬만한 네고시장이나 큰 대규모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부르고뉴 알리고떼 얘기했잖아요. 그 알리고떼 그게 바로 이 꽃도 샬로에서 유명한 거야. 알리고떼 유명함. 아까 AOC 부르고뉴 알리고떼가 알리고떼로 만든 부르고뉴 헤지오나리라고 그랬잖아요. AOC 부주홍이라고 있는데 그게 알리고떼로 만들어요. 꽃도 샬로네즈는 그랑크리가 없습니다. 프리머크는 많이 있어요. 마코네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밑에 있습니다. 본에서는 좀 멀고요. 오히려 리옹에서 가깝습니다. 보졸레랑 딱 이렇게 붙어있는 경계인데 여기는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뿌이피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이피세가 저기 있군요. 네. 뿌이피메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헷갈려요. 뿌이피메는 어디다?
루아. 루아르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하고 포이 피세는 샤르도네입니다. 샤르도네. 그리고 레드 와인도 있어요. 여기에 가메로 생산. 아까 제가 어디랑 경계에 있다 그랬죠? 보졸레. 보졸레 바로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졸레가 가메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피노노가 아니고 가메로 많이 생산한다. 참고로 마코네는 현재 그랑크리랑 프리메크리가 없어요. 아까 샬로네즈는 프리메크리 있다 그랬잖아요. 마코네는 없습니다. 없는데 좋은 도메인들도 많이 있고 품질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등급을 안 주려고 해요. 왜냐? 싸움 나거든.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관 있잖아요. 이에너 거기서 승인했어. 마코네의 프리메크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프리메크리가 나올 거고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오른다. 빨리 사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르고뉴 산지는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샤블리 시작할게요. 부르고뉴 일단 지도부터 다시 보면요. 이렇게 부르고뉴가 있는데 오늘 샤블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있죠. 이 샤블리를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오제후아라고 있거든요. 오제후아도 제가 딱 2개만 아펠라시옹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나중에 프랑스 오시면은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라 라는 정도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옛날에 수업 들었던 그 교재로 한번 해볼게요. 샤블리, 그 다음에 그헝 오제후아 돼 있는데, 이제 샤블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마을이 샤블리입니다. 바로 위에 포도밭 이렇게 넓은 거 보이시죠? 약간 그 구두처럼 생긴 요거. 그랑크리밭입니다. 샤블리 그랑크리밭에 요거. 예. 요렇게 강이 흐릅니다. 요렇게 강이 흐르고, 마을이 이렇게 있고, 그랑크리는 이 강 우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와인, 메인에 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도멘 프랑스와 하브노. 이 하브노는 샤블리에서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에서 방탄소년단이 약간 원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샤블리에서 원탑. 만약에 샤블리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하브노, 2개를 꼽으라면은 하브노랑 방성 도비스타. 근데 그 2개가 이제 완전 2개가 탑입니다. 현재 샤블리랑 아까 얘기했던 그 그엉 오제호와 그게 합쳐서 6,500헥타르. 되게 넓네요. 꽤 커요. 꽤 넓네요. 커요. 부르고뉴가 3만 헥타르니까 20% 정도 되는 거예요, 샤블리가. 샤블리가 꽤 커요. 그러면 주요 도시가 오제흐, 아까 그 오제흐랑 샤블리다. 주요 부르고뉴 산지와 떨어져 있다.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샹파뉴와 루아르 성트 산지와 가깝다. 뿌이 퓨메. 여기가 뿌이인데 오제흐가 바로 위에 있어. 지도를 보여드려야지. 샤블리가 여기 있어요. 부르고뉴 여기 있고. 옆에가 루아르예요. 이 루아르가 이렇게 커요. 루아르가 엄청 커요. 이 와인 산지는 대부분이 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아르 강이 여기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나가는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샤블리예요. 여기 샤블리고 여기가 디종이고 여기가 꽃드든이거든요. 여기 성세어라고 적혀 있어요. 성세어가 이쪽이 루아르 성트흐 지역이에요. 센터. 성세어 바로 맞은편이 뿌이피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오히려 부르고뉴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가 샴페인이야. 그래서 지금 지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특징이나 품종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루아르 성트 산지와 가깝다. 샤블리, 화이트 와인만 생산. 샤블리가 만약에 찍혀 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병 모양을 보고 대충 이 와인의 특징을 알자는 게 이 라이브의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샤블리가 찍혀있다. 레드 와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샤블리인데 레드 와인을 생산할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샤블리라고 못 적고 부르고뉴라고 찍던지. 아까 얘기했던 그엉 오제호아는 레드 화이트 로제가 다 된다. 피노누아,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세자르 이렇게 적혀있는데 샤르도네 빼고 나머지 피노누아, 소비뇽 블랑, 세자르가 이 그엉 오제호아예요. 샤블리는 무조건 샤르도네예요. 샤블리가 찍혀있다? 그럼 무조건 화이트 와인의 품종은 무조건 샤르도네여야 돼요. 이 사진이 이제 토양 사진이에요. 샤블리 토양. 이 뭐 같아요? 이 박혀있는 거. 조개랑 굴 같은 게 붙어있는 거, 화석이. 흔히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샤블리는 옛날에 바다였고, 이쪽이 바다였고, 굴이랑 이런 거, 어패류들이 이렇게 화석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미네랄 같은 거 많이 느껴지고, 굴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땅 모양이 이렇습니다. 네. 조개랑 굴 껍질이 다량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느냐? 바다. 그 요오드 있잖아요. 요오드. 그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요오드가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해초 있죠. 해초.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아니면 천일염. 이런 거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바다 느낌 많이 나는 거지. 보통 또 우리 바다 하면은 미네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짠내 나고 이런 거. 샤블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다른 바닷가에 근접한 산지들은 이런 토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루아르 할 때 마지막 시간에 한 페이낭떼 지역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무스카데로 유명한 그 제서쪽에 대서양 쪽에 접한 거기도 토양이 이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무스카데가 그 좀 상큼하고 미네랄적인 그런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제가 그때 굴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추천드렸잖아요.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샤블리가 더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죠. 샤블리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은 샤블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륙이잖아요.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마케팅적으로 특별하네요, 뭔가. 특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OC를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보면요. 부르고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레지오날, 빌라주, 그랑크리 그렇게 있다고 등급이. 이제 이 레지오날이 가장 이제 아래 등급인데 AOC 부르고뉴 당연히 되고 부르고뉴 알리고떼, 꽃도 부르기뇽, 부르고뉴 파스투 구항 품종이 뭐라고 했죠? 야메랑 피노누아 섞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크에몽드 부르고뉴, 샤블리에서도 이거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샤블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OC 빌라주급인데 뿌띠 샤블리, 샤블리 중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샤블리가 있고 샤블리 프리미에크리가 있다. AOC 빌라주 등급이 있고 프리미에크리도 빌라주 등급이다. 샤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블리 그랑크리, 그랑크리는 등급이 따로 있어요. 자, 뿌띠샤블리 900헥타르입니다. 900헥타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보통 등급이 제일 낮은 게 제일 넓잖아요. 근데 샤블리가 한 5000헥타르 되는데 그중에 900이니까 뭐 많은 편은 아니죠. 샤블리 산지 전체에 흩어져 있다. 화이트만 생산하고 샤르도네만 당연하죠. 뿌띠든 뭐든 간에 샤블리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화이트 샤르도네. 지금 요게 샤블리 지도인데 이 회색 말고 노란색 부분이 뿌띠 샤블리를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샤블리 마을이 여기 있거든요. 뿌띠 샤블리는 좀 더 샤블리 마을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특징 적어놨죠. 가볍고 마시기 쉽고 상큼하다. 그냥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샤블리랑 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신의 물방울에서도 나온 얘기야. 뿌띠 샤블리랑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샤블리랑 먹어도 되지만 좀 더 굴의 그 시원한 맛을 더 잘 느끼려면 뿌띠 샤블리랑 먹는 게 좋다. 굉장히 상큼해요. 그러니까 보르도로 치면은 엉트드메흐, 낭트 지역으로 치면은 페이낭떼,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굴이랑 먹기 딱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상큼하고. 그 다음 AOC 샤블리 3,500헥타르 가장 많죠. 아무래도 당연히 샤블리 이제 제일 많아요. 3,500헥타르고 마찬가지로 화이트만 생산하고 샤르도네만 생산하고 프리미에크리가 40개가 있다. 이 지도에서 연한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뿌띠 샤블리고 진한 노란색 있죠. 프리미에크리예요. 특징은 미네랄, 섬세하고 상큼하고 좋은 프리미에크리는 숙성 잠재력이 있다. 한 10년. 프리미에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40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7개가 대표적인 게 있대요. 3,500헥타르 샤블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00헥타르 정도가 프리미에크리다. 좋은 프리미에크리 밭은 대부분 강우한 그랑크리 밭에 위치한다. 여기가 샤블리 마을이고요. 여기 진한 빨간색이 그랑크리입니다. 그랑크리 다 모여있죠. 이 구두 모양으로 모여있죠. 요 근처에 프리미에크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 다 프리미에크리인데 지금 방금 동그랗게 쳐져 있는 이 5개가 프리미에크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5개는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랑크리 샤블리 마을 있고요. 요 강이 이렇게 중간에 흐르는데 요 강 우안에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딱 있는 7개 그 클리마가 그랑크리가 7개가 있습니다. AOC는 다 AOC 샤블리 그랑크리예요. 근데 샤블리 그랑크리인데 밑에 이제 다 이 클리마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헥타르는 100헥타르. 아까 제가 샤블리가 5,000헥타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그랑크리가 딱 2% 생산하면 한 개의 아펠라시옹이고, 그러니까 AOC는 샤블리 그랑크리고 7개의 클리마가 있다. 샤블리에 가장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 샤블리 마을이 있고 강이 있고 우안에 이렇게 다 위치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복합미, 아주 좋은 숙성 잠재력, 좋은 건 15년 이상도 가능.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브노 같은 경우는 3, 40년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그건 오제화. 이거는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간다 그랬는데 딱 2개 아펠라시옹 알려드리려고. 이헝씨 루아르랑 가깝다고 하는데 빌라주급인데 레드 와인만 생산합니다. 피노누아르. 참고로 얘기하면 루아르, 썽세우도 피노누아르 생산합니다. 여기 이랑시 피노누아가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수출이 거의 안 돼. 왜냐면은 너무 작아서 160헥타르밖에 안 돼. 프랑스에 아마 오셨을 때 이랑시가 이제 피노누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썽브리. 여기도 빌라주급 AOC 썽브리. 여기는 화이트 와인만 생산합니다. 오제후아에서 레드 하나 화이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썽브리는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해. 루아르 근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루아르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소비뇽 블랑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가격이 진짜 안 비싸요. 이게 뭐 한 10유로 대면은 여기서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요거 2개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샤블리에서 추천 도면이거든요. 파비노, 도부사, 샤블리 하면 이거 2개는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먹고 있는 이거 빌로시몬, 베누아드 호앙, 윌리엄 페브르. 이게 이제 거의 뭐 국민 샤블리. 이거는 프랑스 마트에도 어딜 가나 있습니다. 가격 좀 저렴하고요. 재밌는 거는 윌리엄 페브르가 지금은 부샤르 베흐 에피스라고 부르고뉴에 굉장히 유명한 그 네고시앙 엄청 생산량이 많은, 근데 그 부샤르 베흐 에피스에서 인수했습니다. 윌리엄 페브르를. 뭐 독자적으로 당연히 뭐 양조는 하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대중적인 샤블리를 원하면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샤블리에서는 추천 도면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프랑스 오시면은 마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드드니. 이 꽃드드니가 전체가 3,700헥타르. 요게 꽃드드니랑 오뜨 꽃드드니 2개 합친 거예요. 왼쪽에 바로 지도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 이게 꽃뜨든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 있죠, 왼쪽. 여기가 오뜨 꽃뜨든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꽃뜨든이 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쪽 방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서남북인데 요 바로 뒤에가 다 숲이에요, 숲. 네, 나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동쪽으로 해놨겠습니까? 동쪽에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경사진 포도밭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경사진 곳에다가 포도를 쫙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곳에다 심으면은 당연히 해가 이렇게 비추니까 골고루 다 햇빛을 받을 수가 있죠. 만약 평평하면은 이게 조금 뭐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평하게 받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km 생각보다 안 길어요. 이거 차로 드라이브 하면은 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동서가 1km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이 동서는 고도가 뭐 제가 아까 언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언덕이 엄청 높은 게 아니고 뭐 해발 고도가 200에서 아무리 높은 것도 이제 500 정도 언덕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심어놨다. 이제 총 16개의 마을이 있어요. 빌라주가 마을이란 뜻인데 이 AOC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마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다른 마을 이름 AOC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프리미에크리가 134개가 있어요. 꽃뜨든이에만요. 네. 많네요. 참고로 그 부르고뉴 전체 프리미에크리가 640개입니다. 그 중에 1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프리미에크리라도 급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랑크리가 24개, 23개가 레드와인이고 하나가 레드와인하고 화이트와인이 다 되는 거. 참고로 전체 부르고뉴의 그랑크리가 샤블리 다 포함해서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중에서 24개가 꽃뜨든 위에 있어요. 그 부르고뉴의 그 수해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샤블리, 꽃뜨드니, 꽃뜨드본, 꽃뜨샬로네즈, 마코네 그 중에 하나인 꽃뜨드니가 24개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AOC 그랑크리를 이제 2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곳이고 90%를 레드와인을 생산하고요. 화이트, 로제도 이제 생산을 한다. 그리고 품종은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 세계에서 레드와인이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닌가. 부르고뉴 안에서도 이 꽃뜨드니가 독보적인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고뉴는 어쨌든 등급이 그 헤지오날 등급, 그러니까 지역 등급이 있고 그 다음이 빌라주 등급, 이제 프리미에크리도 그 마을 등급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이 이제 그랑크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헤지오날 등급, 꽃뜨든이 안에 이 지역 등급은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부르고뉴 오뜨 꽃뜨든이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그냥 부르고뉴. 이거는 뭐 부르고뉴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요거는 꽃뜨든이고 뭐든 간에 모든 부르고뉴 지역에서 다 쓸 수 있는 AOC예요. 그러니까 뭐 꽃뜨든 본에서 쓰든지 마콘에서 쓰든지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부르고뉴 오뜨 꽃뜨든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이걸 빌라주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뒤에 나올 건데 이제 꽃뜨든이 빌라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빌라주급이에요. 하지만 오뜨 꽃뜨든이는 헤지오날급이다. 등급이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에서 생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오뜨 꽃뜨든이를 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면. 근데 등급은 어쨌든 헤지오날 등급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뜨 꽃뜨든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0개의 마을이 있어요. 20개의 마을. 700헥타르. 아까 부르고뉴 전체가 3,700헥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0헥타르면 꽤 큰 편이죠. 이 하나의 AOC가 700헥타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을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지역 등급이 다 그렇듯이 자 지도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면 마을이 엄청 많이 있죠. 여기 다다다다다 마을 있죠. 이 마을들이 다 오꽃뜨든이에 있는 그 20개 마을들인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오꽃뜨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데는 오꽃뜨든이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오꽃뜨든이는 헤지오날급이지만 어쨌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멘 그로 페흐 엘 페흐라는 이제 도멘인데 본 로만에서 아주 유명한 도멘이죠. 거기에 이제 부르고뉴 오뜨 꽃뜨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도멘이 이제 그쪽에 이제 뭐 밭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생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아 이거 오뜨 꽃뜨든이구나. 그럼 요거는 헤지오날급이구나. 그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주급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10개의 빌라주급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은 막세네, 그 다음에 막세네 호제, 그 다음에 픽상, 그 다음에 주브헤, 샹베땅, 모레이생드니, 그 다음에 샹몰비지니, 부조, 본호만에, 리성조주, 그 다음에 꽃뜨든이 빌라주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막세네 호제가 AOC가 따로 있어요. 총 10개 AOC가 있는 건데 뭐 헥타르 보시면은 일단 주브레 샹베땅이 가장 뭐 크죠. 주브레 샹베땅 워낙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성조주가 또 크고 뭐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부조 뭐 굉장히 작고. 일단 중요한 거는 빌라주급에 이 꽃뜨든이 빌라주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은근 헷갈려요. 이게 막상 라벨을 보면은 오뜨 꽃뜨든이는 헤지오날급이에요. 근데 꽃뜨든이 빌라주는 빌라주급입니다. 그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벨이 어쨌든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꽃뜨든이 빌라주가 좀 더 윗등급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4개 그랑크리. 막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죠, 막.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주브레 샹베르탱, 와. 여기가 샹볼 미주니, 그 다음에 여기가 모레 생드니, 여기가 본 호마네, 그 다음에 클로드 부족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전부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요 뮤지니만 뭔가 요상하게 돼 있어요, 색깔이. 뮤지니 빼고 전부 레드 와인 제가 적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빨간색이고 뒤에 N 와인만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요게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전부 다 그랑크리를 생산한다. 유일하게. 요 N 와인만 초록색으로 치는 이유는 화이트가 적단 얘기예요. 네, 레드 와인이 많고 화이트 적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센스 있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예요. 이제 막산에부터 내려올 건데 AOC 막산에랑 막산에 호제 200헥타르, 그 다음에 막산에 호제는 30헥타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고요. 레드, 화이트, 로제를 다 생산한다. 그러니까 AOC 막세네랑 막세네 이제 호제. 막세네가 적혀 있으면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막세네 로제는 부르고뉴에서 유일한 빌라주급 로제다. 부르고뉴에서 로제 와인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해지오날급이라는 얘기예요. 지역 등급,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부르고뉴나 아까 뭐 오뜨꼬뜨지나 뭐 이런 거란 얘기지. 근데 막산에만 유일하게 빌라주급의 로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로제 와인을 부르고뉴에서 이 막산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30헥타르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죠. 이게 브루노 클레어라고 아주 유명한 막산에 있는 터줏대감이에요. 유명한 도면인데 여기서 생산하는 로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브루노 클레어 로제 보면은 막산의 로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랑 그때 우리 형수면에 얘기했죠. 실방 빠따이가 또 로제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1987년에 AOC가 빌라주급이 된다. 막사네가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네가 옛날에는 여기가 빌라주급이 아니고 뭐다? 그냥 해지오날급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빌라주급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품질이 좋다는 얘기고, 뭐 그랑크리랑 프리메크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중에 지도에 계속 나올 건데 그냥 노란색으로 돼 있으면 다 빌라주급이에요. 특징, 요거는 뭐 절대적인 특징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제네럴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AOC.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OC 달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좋다. 당연히 가성비가 좋지. 빌라주급 87년에 달았으니까 얼마 달지도 않았으니까 가격이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도 저도 막사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가격이 싸요. 일단 특히 그 주브레 샹베르탱이나 이 꼬트디에 있는 생산자들이 막사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싸다 보니까 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막산의 밭을 사가지고 그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그 생산자 특징을 좀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니까, 네, 저는 막사네를 또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짧거나 중간 정도의 보관 기간, 그러니까 숙성 잠재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니까 좀 빨리 마시는 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상이에요. 픽상은 이제 좀 더 내려왔어요. 막상에서 좀 더 내려왔고요. 100헥타르 별로 크지는 않아요.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픽상하고 이제 보호숑이 있는데, 픽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호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에요. 요 밑에가 주브레 샹베르탱이에요. 요 남쪽이. 픽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브레 샹베르탱은 이렇게 있어요. 뭔 소리냐? 이 부오숑이 일부는 픽상이고 일부는 주브레 샹베르탱이에요. 레드 와인하고 이제 화이트 와인 둘 다 픽상도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부오숑 마을에는 픽상 프리미에크리만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픽상 여기 안에 여기는 빌라주급이고 요 제가 진한 요 주황 색깔 요거 이제 프리미에크리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부오숑 마을은 지금 안 나오는데 부오숑에 프리미에크리가 있어요. 이 프리미에크리 밭들은 AOC를 픽상으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픽상 프리미에크리예요. 16개 마을이 있는데 AOC 마을은 8개예요. 부오숑은 AOC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잖아. 마을에 있는 프리미에크리 밭들은 AOC 픽상을 단다고요. 픽상 프리미에크리 중에서는 부오숑 마을 것도 있고 픽상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 어떤 와인은 세고 주브레 샹베르탱과 스타일이 비슷하다. 왜 그러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엄청 논리적이에요. 프랑스 이 와인 산지는. 하지만 덜 섬세하고 숙성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짧다. 어디 뭐 주브레 샹베르탱에 비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있죠. 픽상이 가성비가 좋다. 주브레 샹베르탱은 이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또 픽상 같은 경우는 유명 생산자의 경우에 좀 싸요. 한 3분의 2 가격 정도 되나? 그러면 또 픽상도 사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나왔죠. 주브레 샹베르탱. 이름만 들어도 막 벌렁벌렁하죠. 가슴이. 500헥타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땐 뭐 그래도 양도 많아서 또 유명한 게 아닌가. 또 뭐 나폴레옹의 와인 샹베르탱. 자,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어라? 아까 픽상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부오숑. 뭔가 이상하죠? 여기 픽상이 있는데 부오숑 너는 도대체 뭐야? 박쥐 아니야? 박쥐? 얘는 일부는 여기 들어가고 일부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오숑에서 프리미에크리 밭은 다 픽상으로 달고요. 여기서 이제 빌라주급 밭 있잖아요. 그거는 주브레 샹베르탱을 달아요. 레드 와인만 생산합니다. 주브레 샹베르탱은. 그래서 AOC에 주브레 샹베르탱이 이렇게 찍혀있다. 화이트 와인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레드 와인입니다. 주브레 샹베르탱은. 프리미에크리가 26개나 있다. 그랑크리가 9개가 있습니다. 부르고뉴 통틀어서 33개. 그 중에 9개. 와. 그리고 꽃드드니가 24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9개. 엄청난 거죠. 한 마을에서 9개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평평한 곳은 거의 다 빌라주, 그 다음에 해지온할 급들 밭이고요. 좀 올라오면 이제 빌라주급 밭들이 있고, 이 제일 가운데에 언덕이 있으면 가장 가운데 햇빛 제일 잘 받고 배도 제일 잘 되고 뒤에 바람도 잘 막아주고 이런 딱 가운데가 전부 그랑크리예요. 그리고 그 앞뒤로 프리미에 크리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빌라주가 깔려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주브레 샹베르탱 밭을 보면은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죠. 이쪽이 북, 이쪽이 서, 이쪽이 남이거든요. 동이고 언덕이 서쪽으로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부르고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여기 그랑크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프리미에 크리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요 바로 밑에 그랑크리 밑에 이제 프리미에 크리가 달려 있고. 주황색이 프리미엄.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빌라주급 쫙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좀 더 흥미가 있어요. 좀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수박을 먹으면 가운데가 제일 어. 달고 맛있고 그 옆에가 조금 어. 먹을만하고 어. 그 껍질 쪽은 맹맹하잖아요. 그런 거 거랑 같아요. 보면 되겠네요. 여기 길이 있거든요. 이게 국도예요, 국도. 이게 디종하고 본을 관통하는 국도인데, 너무 이뻐요 저기 드라이브 네, 하면. 그리고 요 위에 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황금길이라 그래갖고 여기를 달리면은 진짜 포도밭을 다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딱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그랑크리가 딱 모여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이 언덕의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 드라이브를 차를 끌고 가면은 위로는 언덕이 보이고 밑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저 밑에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요 길, 요 중간 길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부르고뉴 놀러 가시면 네 아주 좋습니다. 부르고뉴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AOC 중 하나다. 말해 뭐예요, 그죠? 숙성 잠재력이 아주 좋다. 센 특징이 있다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주브레 샹베르탱 하면은. 근데 뭐 그것도 뭐 하기 나름이고 다 어떤 생산자는 주브레 샹베르탱이 얼마나 부드러운 게 많은데, 그죠? 모레이생드니 이쪽 주브레 샹베르탱 있죠? 지금 길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모레이생드니 굉장히 작아요. 135 뭐 크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또 화이트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레이생드니 화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그래도 물론 레드가 많아요. 20개의 프리미에 크리가 있고 5개의 그랑크리가 있다. 이 135헥타르에 5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많네요. 엄청 많은 거죠. 여기가 서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언덕이죠. 언덕 이렇게 가운데 그랑크리 빨간색 쫙 있고 양 위로 프리메 크리 있고 빌라주급 모레이생드니가 완전 전형적인 예네. 그래서 5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본막, 클로드라호슈, 클로드따, 클로드랑보헤, 클로성드니 이렇게 있는데 뭔가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본마흐가 우리는 다 샹볼뮤지니에 있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샹볼뮤지니랑 모레이생드니에 본마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게 샹볼뮤지니 이만큼이야. 근데 요만큼은 모레이생드니에 있어요. 실제로 모레이생드니는 어쨌든 본마가 있다. 특징은 주브레 샹베르탱의 강함과 샹볼뮤지니의 섬세함 사이에 절묘하게 걸쳐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좀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거에 장단점은 확실히 있죠. 장점은 절묘하게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그래서 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생산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샹볼뮤지니, 모레이생드니, 주브레 샹베르탱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은 뭐 100% 동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주브레 샹베르탱하고 샹볼뮤지니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획을 쪼개놓은 거지. 자연은 이렇게 하나 뭉뚱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때로와가 좀 더 똑같은 피노누를 심을 때 좀 강한 편이 나오면 이쪽은 당연히 좀 섬세한 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중간에는 뭔가 중간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레이생드니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너무 재밌어갖고 이 그랑크리 때문에 이 모레이생드니를 둘러싸고 프랑스의 양대 명품 그룹이 완전 한판 붙었거든요. LVMH 아시죠? LVMH. 루이비통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 다음에 캐링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찌. 얘네들이 명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술, 주류 쪽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뭐 LVMH 뭐 대표적인 게 뭐 샤또 디캠, 슈발블랑, 그 다음에 뭐 돈페리뇽, 모에쌍똥, 베브클리코, 크루그, 그 다음에 휘나, 그 다음에 심지어 뉴질랜드의 클라우드베이 전부 LVMH 거거든요. 캐링은 또 뭐 샤또 라투르 1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샤또 그히에라고 론 지역의 화이트 끝판왕이 있어요. 둘이서 약간 좀 경쟁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다 보면 보르도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좀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부르고뉴는 사기도 힘들고 워낙 조그맣기도 한데다가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2006년에 캐링이 부르고뉴에 있는 도면 하나를 인수합니다. 이름을 도멘 데제니로 바꿔요. 본격적으로 부르고뉴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LVMH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왜냐면 LVMH가 사실은 이 시가총액 잼이 안 돼요. LVMH는 여기 있고 캐링 여기 있어. 여기 부르고뉴를 사니까 안 돼. 우리도 사. 이래갖고 산 게 이제 도멘데 랑부에를 삽니다. 도멘데 랑부에가 뭐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클로데 랑부에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모노폴은 아니고 그때 당시 거래가가 1억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1,400억 정도를 주고 그냥 도멘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링이 가만히 있을 소냐. 2017년 말에
똑같은 이 모레이 생드니에 클로드 따흐를 사버려요. 옆집을 샀네요. 그러니까 클로드 랑보에가 여기 있는데 클로드 따흐 이걸 사버려요. 근데 클로드 따흐는 모노폴. 독점이요. 클로드 따흐의 클로드 따흐예요. 얼마에 샀냐면 2017년에 샀는데 3억 유로에 샀다고 합니다. 5천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조그마한 그냥 그 도면을 하나를 아무리 뭐 와인이 비싸도 그럼 5천억 주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도멘데 랑부에를 갖고 있던 LVMH에서 어떻게 하냐면 2019년에 클로드 따흐에 있던 양조 책임자를 영입을 합니다. 핵심 인력을 그냥 빼와요. 클로드 따흐는 이제 또 누구를 영입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샤또그리에 있잖아요. 샤또그리에 있는 양조 책임자를 앉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 간에 완전 이 자존심 싸움이 부르고니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삼성하고 LG가 서로 뭐 어떤 뭐 뚱딴지 같은 뭘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향물미진이는 뭐 말만 들어도 또 뭐 180헥타르 모레이 생드니보다 좀 더 크죠. 근데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마을도 이제 하나예요. 향물미진이 하나 있고 여기도 레드하고 화이트를 생산을 같이 한다. 그리고 2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그랑크리가 2개가 있다. 2개의 그랑크리가 아주 유명한 본마을랑 뮤진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랑크리 본마을은 대부분 샹볼 미즈니에 위치해 있지만 일부 작은 부분은 모레이 생드니에 있다. 여기 제가 아까 모레이 생드니 할 때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모레이 생드니 거다. 그리고 아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이제 그랑크리가 이렇게 있고 프리미에크리가 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빌라주급이 다 포진이 돼 있고요. 요도 샹볼 미즈에서 아주 유명한 도면이죠. 프레데릭 미니에 보통 이제 니성 조지의 그 클로데 마헤샬도 유명하지만 뭐 원래 샹볼 미즈니에 있는 도면입니다. 레자무즈 이건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그랑크리보다 뭐 비쌀 때도 있고 여기 신의 물방울에 나왔어요. 조주 후미의 레 자무우즈가 12개 와인이 있어요. 대표 와인. 그 중에 첫 번째 와인으로 조주 후미의 레 자무우즈가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맛이다. 레 자무우즈는 어떤 생산자든 다 비싸요. 특징이 나와 있죠. 꽃 뜯은 위에서 가장 부드러운 와인. 이 한 단어가 뭐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그래서 비쌉니다. 샹볼 미즈니 빌라주급 자체도 일단 생산량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어떤 도면이든 간에. 그 다음이 부조. 부조는 이제 샹볼 미즈니 하고요. 다음번에 나올 본호마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샹볼 미즈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껴있습니다. 부조 굉장히 작아요. AOC 부조 65헥타르 굉장히 작죠. 아까 모레이 생드니의 절반 정도고요. 부조 마을 하나다. 근데 뭐 마을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가보면 뭐 레드하고 이제 화이트를 둘 다 생산을 한다. 그리고 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1개의 그랑크리가 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프리미에크리에 화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랑크리잖아요. 근데 부조는 프리미에크리도 화이트가 있다. 물론 이제 모레이 생리도 있고 하지만 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딱 잘라갖고 북쪽에 있는 요 밭이 이제 뭐 프리미에크리 밭이고요. 여기가 이제 클로드 부조 엄청 크죠. 그랑크리. 이게 그랑크리 중에서 엄청 큽니다. 보통 그랑크리가 7헥타르, 3헥타르 뭐 엄청 작고 이런데 클로드 부조는 50헥타르에 50헥타르. 근데 80개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사람당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1헥타르도 안 되는 거지. 잘게 쪼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특징이 이제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그 와인이 좀 타닌이랑 산도가 좀 거칠다 그러니까 좀 세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주 좋은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클로드 부조 밭이 나눠지는 구획도예요. 정말 조각조각 나눴는데 좀 확대해 보면은 뭐 일단은 눈에 띄는 도면 여기 보면 루이자도가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루이자도가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여기 장그리보 뭐 이런 도면들이 있고요. 매혹 가면 이제 뭐 앙리자이의 뭐 후계자 중 한 명이라고 뭐 얘기하죠. 앙리기오 뭐 하여튼 이런 도면들이 좀 많이 갖고 있고 진짜 뭐 이런 데는 뭐 포도 한 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 진짜 분명히 포도 재배도 같이 하지 않을 텐데 다 따로따로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다들 뭐 비교 방식으로 하겠지만 뭐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 호마네가 나왔습니다. 본 호마네 하면은 뭐 일단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요 라벨부터가 딱 있죠. 로마네 꽁띠 225헥타르 좀 큽니다. 그래도 뭐 꽃도드니 중에서는 작은 편은 아니고요. 2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플라제 에세조랑 본 호만에 2개의 마을이 있어요. 일단 레드만 생산합니다. 아까 주브레 샹베탕하고 비슷하죠. 1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8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요 라벨이 있는 여기가 부조 그 다음에 여기가 샹볼 무진이 잘라가지고 여기가 닛성 조지거든요. 요 가운데가 전체 요렇게 요 밑에까지 요렇게 여기가 본 호마네요. 이거를 잘라서 요 오른쪽 마을이 그 북쪽 마을이 그 플라제 에세조라는 마을이고 요 밑에가 본 호마네요. 프리미에크리가 요 오른 북쪽 요 플라제 에세조 쪽에 3개가 있고 그랑크리는 2개 에세조랑 그엉 에세조 요 2개가 이 플라제 에세조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네 꽁띠 도멘들라 로마네 꽁띠의 로마네 꽁띠 밭이에요. 네. 모노폴이죠. 모노폴 히시부르는 뭐 여러 군데 생산을 하죠. 라따슈도 모노폴 호마네 성비봉 그 다음에 라 호마네 그 다음에 라 그엉후 이것도 모노폴. 지금 요 페이지에서는 그 플라제 에세조 쪽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항상 여기 단골 장소거든요. 여기
여기 상상 찍고, 그래서 여기 요 밭이 그엉 에세조, 나머지가 에세조. 그래서 보면은 본 호만에는 어쨌든 재밌어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강하다. 뭐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좋다는 얘기지. 완벽하다는 얘기지. 그냥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에세조 쪽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호마네 쪽. 아까 요 부분 남쪽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그랑크리, 주변에 프리미에클이 있고 빌라주급 있죠. 히시부르, 호마네 성비봉, 여기가 그 십자가 있는 로마네 꽁띠. 그 다음에 라호마네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거만 가장 작다는 아펠라시옹입니다. 그렇게 뭐 라타슈도 뭐 여기 있고요. 중요한 뭐 여기 또 이제 뭐 크로파랑투가 적혀 있는데, 이 크로파랑투 적혀 있는 이유가 있죠. 앙리자이의 크로파랑투가 바로 프리미에클이에요. 근데 웬만한 뭐 그랑크리 뭐 다 쪼개고 그냥 없어. 더 비싸. 네, 그래서 크로파랑투가 이제 여기 바로 여기 히시부르 뒤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니성조주입니다. 마을 단위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AOC 니성조주 300헥타르. 꽤 크죠? 레드랑 화이트를 생산하는데 화이트는 뭐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1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어요. 프리미에크리가 굉장히 많아요. 맞네요. 니성조주는 그랑크리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니성조주도 와인 좋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그랑크리 올려달라고 지금 하는 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41개 이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구조감 있고 강하다. 속성 잠재력이 있다. 그 니성조주 같은 경우는 그 그랑크리가 없잖아요. 역시나 가운데가 쭉 프리미에크리로 쫙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변이 빌라주급으로 쫙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니성조 좋아하는 이유가 또 가격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저렴해요. 부르고뉴를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또 추천드리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라꼬뜨드 본,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디종하고 보통 본 그 두 도시를 부르고뉴의 거점 도시로 얘기를 하고, 본이 부르고뉴의 와인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꼬뜨드 본은 5,900헥타르예요. 지난주에 했던 꼬뜨드 뉘 있잖아요. 3,700헥타르. 꼬뜨드 본이 5,900으로 좀 더 큽니다. 꼬뜨드 본하고 꼬뜨드 본 이 두 개를 합쳐서 포도밭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꼬뜨드 뉘는 거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딱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꼬뜨드 본은 살짝 이렇게 꺾이거든요. 약간 남동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 30km고요. 동서가 2km입니다. 꼬뜨드니 같은 경우에는 1km밖에 안 되는데, 꼬뜨드 본은 조금 더 두껍고 남북도 조금 더 길어요. 30km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꼬뜨드니와 마찬가지로 고도가 한 200에서 500m 완만하게 언덕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언덕이 이렇게 있고 맨 위에 숲이 있고, 그래서 그 숲 밑에 이 언덕 부분이 가장 좋은 이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언덕의 가장 가운데 여기가 보통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가 그 양쪽으로 있고 아래 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주가 또 있고, 또 완전 평평한 데는 거의 빌라주, 해지오날급 이렇게 있습니다. 20개의 마을이 있고, 프리미에크리가 무려 331, 그 다음에 그랑크리가 8개, 하나 레드, 화이트가 7개, 총 8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트의 고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꼬뜨드니에서는 레드가 다 그랑크리고 위지니만 2개가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꼬뜨드 본은 8개가 그랑크리인데 그중 7개가 화이트예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 55%,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45%. 근데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데 그래도 레드 와인이 비중은 더 많습니다. 품종은 당연히 피노누아, 샤르도네, 그 다음에 뭐 가메랑 알리고데 이제 조금 있습니다. 등급 먼저 보면은 해지오날 등급 꼬뜨든이랑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르고뉴 알리고떼, 꼬또 부르고뉴, 파스트그항, 그 다음에 크레망드 보르도 다 똑같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해지오날급 중에서 오뜨 꼬뜨드 본, 요게 이제 해지오날급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개 빌라주급이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약간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 라두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홍주가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18개의 마을 AOC 빌라주가 있고요. AOC 꼬뜨드 본 빌라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AOC 그냥 꼬뜨드 본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꼬뜨드 본하고 꼬뜨드 본 빌라주는 다른 AOC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오뜨 꼬뜨드 본도 다른 거고요. 요거 헷갈리시니까 오뜨 꼬뜨드 본하고 꼬뜨드 본하고 이제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앞에 요 오뜨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레지오날급이에요. 이 29개 마을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900헥타르 꽤 크죠.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 로제 3개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부르고뉴 오뜨 꼬뜨드 본 적혀있죠. 그럼 이거는 이거 꼬뜨드 본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레지오날 급의 오뜨 꼬뜨드 본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냥 AOC 꼬뜨드 본은 빌라주급입니다. 30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하는데 레드가 조금 더 많고요. 이 꼬뜨드 본이 본에서 가장 좀 높은 지대에 있는 30헥타르라고 합니다. 7개의 리우디가 있어요. 그 리우디가 이제 포도밭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밭에서만 생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다, 그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예를 들면은 꼬뜨드 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오뜨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그냥 꼬뜨드 본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빌라주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 리우디를 적은 거예요. 요거를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아까 꼬뜨드 본 빌라주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 빌라주가 붙었습니다. 빌라주가. 여기 루이자도 건데 꼬뜨드 본 빌라주 5헥타르 딱 5헥타르인데 레드만 된대요. 꼬뜨드 본 빌라주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건 무조건 레드 와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꼬뜨드 본 전체 지역에 이 꼬뜨드 본 빌라주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알록스 꼭동하고 본, 뽀마, 볼레는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이 4개 마을이 이 꼬뜨드 본에서 레드 와인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꼬뜨드 본 빌라주를 쓸 필요도 없고 얘네는 자기네 마을 빌라주를 쓰면 돼요. 굳이 뭐 다운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굳이 뭐 다운할 필요가 없지. 근데 어쨌든 이 꼬뜨드 본 빌라주는 4개 마을 제외하고는 AOC 제외하고는 쓸 수 있다. 재밌는 거는 얘는 또 리우디가 입력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꼬뜨드 본은 7개 리우디 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못 단대요. 되게 헷갈리죠. 하나 헷갈리게 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펠라시옹이 이제 빌라주인데 아까 얘기했던 빌라주급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헝주라든지 여기 보면 라두아가 있죠. 뭐 라두아 그 밑에다가 꼬뜨드 본 이름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알록스 꼭도 안 된다 그랬고 본 안 된다 그랬고 뽀마 볼레 이 4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쇼레이레 본, 사비니레 본, 예를 들면 내가 사비니레 본을 적은 다음에 그냥 사비니레 본만 적어도 되지만 그 밑에다가 꼬뜨드 본을 적을 수가 있다고. 이 밑에다가 여기다 뭐 라두아 뭐 사비니레 본 적고 밑에다가 꼬뜨드 본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왜 이걸 왜 적지? 왜냐면 마헝주 AOC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마헝주가 되게 늦게 AOC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헝주 이거 뭐 어디야? 지역도 몰라. 근데 꼬뜨드 본을 딱 적으면 아 이거 꼬뜨드 본 레드와인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모든 빌라주가 가능하지만 또 요 4개는 안 된다. 뭐 레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리우디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꼬뜨드 본만 리우디를 달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돼.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 정리. 부르고뉴, 오뜨, 꼬뜨드 본, 그 다음에 꼬뜨드 본, 꼬뜨드 본 빌라주, AOC 빌라주 그냥 마을 이름 적혀 있는 거 아까 뭐 라두아나 마헝주, 쌍또방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뜨 꼬뜨드니는 레지오날급이고 레드, 화이트, 로제를 다 생산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지오날급이고 다 생산한다. 그냥 꼬뜨드 본만 적혀 있다. 이거는 빌라주급이고 레드랑 화이트가 가능하다. 꼬뜨드 본 빌라주가 적혀 있다. 라벨에 아 이거 빌라주급인데 레드만 가능하다. 근데 꼬뜨드 본은 뒤에다 플러스 리우디 적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빌라주에 꼬뜨드 본 뒤에 붙인 거 이거 빌라주급이고 레드만 된다. 이 4개가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중요한 거는 오뜨 꼬뜨드 본은 레지오날급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꼬뜨드 본 빌라주랑 빌라주에 요 꼬뜨드 본 단 거는 무조건 레드다. 그랑크리가 총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레드, 나머지는 다 화이트. 꼭동, 그 다음에 꼭동, 샤르마뉴, 그냥 샤르마뉴, 몽라쉐, 슈발리에 몽라쉐, 바따 몽라쉐, 비에브뉴 바따 몽라쉐, 크이오트 바따 몽라쉐. 다른 각각의 AOC입니다. 그랑크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화이트다. 꼬르똥 제외. 지금 색깔이 다 하얀색인데 얘만 일부는 초록색, 일부 빨간색이잖아요. 레드랑 화이트가 전부 그랑크리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화이트 와인 그랑크리고 꼭동만 레드랑 화이트 둘 다 가능한 그랑크리다. 보시면은 이제 몽라쉐를 예로 드는데 그냥 몽라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랑크리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샤샤뉴가 붙어있다, 삘리니가 붙어있다, 그거는 빌라주급이고 그 마을 안에 몽라쉐라는 그랑크리 밭이 있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일부는 샤샤뉴 몽라쉐, 일부는 삘리니 몽라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앞에 뭐 마을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없죠. 여기 아펠라시옹 몽라쉐 꽁토골레라고 돼 있잖아요. 몽라쉐 자체가 AOC다 그랑크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삘리니 몽라쉐에도 몽라쉐가 있고 샤샤뉴 몽라쉐에도 몽라쉐 그랑크리 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개가 반가리를 해서 넣어 먹고 있는데 삘리니 몽라쉐에서 생산된 몽라쉐는 그냥 몽라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샤샤뉴 쪽에 있는 몽라쉐 밭에서 만든 몽라쉐 그랑크리는 앞에 르가 붙어 있어요. 르 몽라쉐. 르 몽라쉐라고 돼 있지만 아펠라시옹 몽라쉐 꽁톨레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몽라쉐예요. 이 샤샤뉴는 앞에 르를 붙인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을을 한 개씩 볼 거예요. 가장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갈 겁니다. 가장 북쪽이 어디냐면 이제 꼬뜨드 니랑 딱 붙어 있는 가장 밑에는 마홍주까지 가는데 거기 바로 밑에는 이제 꼬뜨 샬로네주거든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마을 단위 빌라주급 첫 번째 AOC 라두아 90헥타르고 라두아 세힌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포도밭입니다. 화이트랑 레드가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레드 와인이 한 70%예요. 레드 와인이 좀 더 특화된 AOC구나. 뭐 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1개의 프리미에크리를 가지고 있고요. 2개의 그랑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OC 라두아는 이제 빌라주급인데 그 안에 꼬르똥하고 꼬르똥 샤를마뉴 2개의 그랑크리를 라두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랑크리입니다. 요렇게 주황색이 프리미에크리 맛이고 나머지 요 노란색이 빌라주급이에요. AOC 라두아의 특징은
아주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르고뉴는 다 아시다시피 생산자마다 다 다르고 밭마다 다르고 빈치가 다르고 뭐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다. 요거를 좀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둥글고 부드럽고 좀 중간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와인 중에서 밸런스가 좋은 거를 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밸런스가 좋고 좀 부드럽다. 중간 정도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드 와인에도 또 적용이 돼요. 뭐 굉장히 좀 부드럽고 중간 정도 바디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록스 꼭동. 첫 번째 할 이 라두아랑 이 알록스 꼭동하고 그 다음에 할 이 빼흐넝 베젤레스, 이 세 개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세트거든요. 이제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서쪽, 동,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 북쪽에 꽃드드이고 이 밑으로 쭉 꽃드드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세 개 마을이 있어요. 라두아 세헨이라는 여기 마을 있죠. 알록스 꼭동 마을 있죠. 빼흐넝 베젤레스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AOC가 AOC 라두아, AOC 알록스 꼭동, 그 다음에 AOC 빼흐넝 베젤레스. 이 세 개 마을이 밭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알록스 소도 이렇게 갖고 있고, 얘네는 여기 거, 얘네는 여기 거, 얘네는 여기 거. 숲을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을 이 마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라두아. 요렇게 잘라가지고 AOC 라두아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랑크리인데 이제 꼬록동, 꼭동, 샬마니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 알록스 꼭동. 요렇게 동그란 거 있죠, 요거. 여기가 아까 그 숲이에요. 제가 여기 빨간 점선 그어놨어요.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는 라두아예요. 여기는 라두아. 여기가 알록스 꼭동입니다. 여기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가 이제 이쪽에 나오겠죠. 115헥타르. 그 다음에 알록스 꼭동 마을이고, 화이트, 레드 다 가능하고 레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3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꼭동, 꼭동 샤르마뉴, 그 다음에 그냥 샤르마뉴. 요 두 개는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 꼭동은 둘 다 가능하고 똑같습니다. 라두아랑. 근데 라두아는 이 샤르마뉴가 안 됐었죠. 지금 그냥 딱 이 구역상 잘라놔서 그렇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랑크리가 여기에요. 라두아. 그랑크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록스 꼭동이 그랑크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록스 꼭동은 꽃드드본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래요. 여기 다야. 여기 마을이야. 엄청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꼬르똥은 꽃드드본에서 가장 좋은 와인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빼흐넝 베젤레스. 여기가 아까 그 숲이에요. 숲. 여기가 라두아, 여기가 알록스 꼭동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빼흐넝 베젤레스예요. 화이트랑 레드를 다 생산을 하고요. 8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꼭동, 꼭동 샤르마뉴, 샤르마뉴. 아까 알록스 꼭동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다 그랑크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라두아, 여기가 빼흐넝 베젤레스, 여기가 전부 알록스 꼭동 거. 감 오죠 이제? 알록스 꼭동이 가장 많다. 그랑크리. 그래서 셋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알록스 꼭동이 제일 유명한 거고, 훌륭한 품질의 화이트를 생산을 한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좀 중간 바디감이다. 세 마을이 좀 특성이 좀 비슷하다. 그 중에서 빼흐넝 베젤레스는 화이트가 유명해요. 좀 가성비가 좋아요. 헷갈리실까봐 그랑크리를 정리해 놓은 건데, 강의 안에서 AOC 꼭동 그랑크리가 있고요. 꼭동 샤르마뉴 그랑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OC 샤르마뉴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 이 세 개의 그랑크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드랑 화이트가 다 됩니다. 유일하게 꼭동 그랑크리가. 라두아 세레니, 그러니까 라두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 3개가 다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꼭동 그랑크리를. 그 다음에 25개의 끌리마가 있어요. 꼭동 밑에다가 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끌리마를 꼭동이라는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동 밑에다가 대부분 이 끌리마를 적습니다. 꼭동 샤르마뉴도 마찬가지. 라두아,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 똑같아요. 꼭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단지 차이점 뭐다? 얘는 화이트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꼭동에서 나는 그랑크리 레드 와인은 전부 꼭동이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레드 와인은 꼭동밖에 없는 거지. 근데 화이트는 꼭동일 수도 있고 꼭동 샤르마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AOC 그랑크리 샤르마뉴가 있어요. 그냥 샤르마뉴가 있어요. 얘도 화이트 2개 마을. 얘는 3개가 아니야. 심지어 알록스 꼭동이랑 빼흐넝 베젤레스. 라두아 어디 갔어? 없어요. 라두아는 샤르마뉴를 달 수가 없어요. 알록스 꼭동하고 빼흐넝 베젤레스만 AOC 샤르마뉴를 달 수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도맨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 그랑크리는 꼭동 샤르마뉴로 거의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AOC 샤르마뉴는 지금 거의 안 쓰는 AO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OC 쇼레일의 본입니다. 쇼레일의 본.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어요. 130헥타르 정도 되고요. 화이트랑 레드 와인을 생산을 하고 그랑크리랑 프리미에크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그냥 품질이 안 좋다? 품질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마시기가 편하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보면 가볍고 스위티하고, 그러니까 과실이 아주 좋고 어릴 때 마시기 좋다. 그러니까 좀 빨리 마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와인이나 편하게 피노누아나 샤르도네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사비니 레본,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저 좀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OC 사비니 레본은 유명하고 좋은 뭐 AOC 중에 하나예요. 350헥타르니까 또 본에서 큰 편이고요. 본 시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본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하는데 레드가 특히 유명합니다. 프리미에크리가 22개가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프리티하고 좀 섬세하고 금방 마시기가 좋다. 몇몇은 좀 진한 스타일도 있다. 결국에 이 얘기가 또 생산자 나름이라는 건데, 몇몇 좀 유명한 생산자들은 좀 숙성 잠재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더 있다가 마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와인을 생산을 하고, 또 나머지는 아까 쇼레이본처럼 마시기 편한 그런 와인을 생산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AOC 중에 하나예요. 사비니레본 레드를 마셨을 때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OC 본은 진짜 그 시내거든요. 화이트, 레드 다 생산하는데 또 레드를 좀 더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죠. 42개 프리미에크리를 생산하고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설명을 보면 좀 중간 정도 타닌감에 좀 검은 과실 뉘앙스가 있다. 검은 과실 하면 보통 이제 우리 검은 체리 아니면 까시스 이런 거, 뭐 블랙베리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비니레본이나 그런 거보다. 좀 더 나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중에서 너무 가벼운 거는 싫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OC 이제 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320헥타르 꽤 큰 편이고요. 뽀마는 가장 중요한 거 별표 레드만 가능합니다. 레드만. 한마디로 AOC 뽀마가 찍혀있다. 이거는 무조건 레드와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레드와인이 유명한 곳이에요. 꼬뜨드니가 물론 제일 유명하지만 뽀마도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랑크리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꼬르똥만 레드와인 그랑크리가 있고 꼬뜨드본에, 나머지는 다 화이트라고 말씀드렸죠. 27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는데 진짜 좋은 생산자의 뽀마 프리미에크리는 거의 그랑크리 수준입니다. 밭이 남동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메인 도로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언덕이에요. 가운데가 가장 좋은 밭. 그러니까 여기는 그랑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에크리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가 빌라주급이 감싸고 있다. 강하다. 탄닌감 있고 숙성 잠재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하다? 탄닌감 있다? 숙성 잠재력이 좋다?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다 피노누아입니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중에서는 강한 편이라. 원래 요것도 아주 유명한 레드와인 생산지입니다. 꼬뜨드본에 레드만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8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여기가 뽀마예요. 경계선 이거 볼래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 다 레드와인 유명하겠죠. 여기도 똑같죠. 가운데 프리미에크리 밭 있고 양쪽으로 빌라주급 감싸고 있고, 중간 정도 탄닌감, 좋은 복합미. 뽀마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중간 정도 탄닌감을 가지고 있고 좋은 복합미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본래가 여기까지거든요. 이 갑툭튀 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심지어 밑에 메루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체크해 두시고요. 그 프랑스 AOC는 특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AOC 본래에 프리미에크리가 이제 성트노라는 이제 밭이 있는데, 본래 프리미에크리인데 메르소 마을에 위치해 있대요. 그럼 메르소 할 곳이지 왜 본래냐. 여기 포도밭에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프리미에크리 성트노라는 포도밭에서 만든 레드와인은 메르소 마을에 있지만 본래 프리미에크리 성트노라고 하고요. 여기에 화이트 와인 포도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한 거는 본래가 아니고 메르소 아니면 메르소 프리미에크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화이트 와인은 메르소가 유명하잖아. 레드 와인은 본래가 유명하거든. 레드 와인은 본래 쓰게 하고 화이트는 메르소를 쓰게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AOC는 몽텔리. 여기 본래가 있어요. 여기 메르소가 있고요. 여기 오제 뒤헤스 좀 이따 나올 건데 약간 껴 있습니다. 그냥 살짝 낑겨 있어요. 130헥타르 되고요. 화이트랑 레드를 다 하는데 그래도 레드가 많아요. 그 다음에 15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나름 유명한 AOC입니다. 몽텔리도 순수하고 섬세하다. 가벼운데 여리여리하다. 바로 밑에 있는 볼레랑 뽀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다면은 이제 몽텔리는 좀 더 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제디헤스, 몽텔리랑 메르소랑 붙어있네요.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115헥타르,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을 하고요. 여기도 레드가 조금 더 많아요. 9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몽텔리와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몽텔리와 바로 붙어있잖아요. 지금 밭을 거의 뭐 공유하는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마셔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몽텔리나 오제디헤스나 앞으로 나올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좀 그냥 가성비 꼬뜨드 본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뭐 샤샤를 먹고 싶은데, 아니면 뭐 볼레나 뽀마 먹고 싶은데 좀 비싸. 그러면은 뭐 오제 디에스나 뭐 몽텔리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쌍호망, 그 로마 할 때 그 로마예요. 100헥타르고요. 여기도 OZTS 그 다음 메르소랑 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하는데 화이트가 조금 더 많아요. 꼬뜨드본이 본 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위에는 레드 와인을 좀 더 많이 생산을 해요. 지금부터는 화이트가 유명한 게 쭉 나옵니다. 프리메크의 그랑크리는 없어요. 좀 프리티하고 가볍고 어릴 때 마시기 좋다. 한마디로 데일리 와인으로 마시기 좋은 샤르도네 빌라주급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쌍호망 같은 빌라주급 마시면은 훨씬 더 프리티하고 더 풍미를 느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르소 가보겠습니다. 390헥타르 꽤 큰 편이에요. 코트드본에서는 뭐 아주 큰 편이고요. 북쪽으로 몽텔리하고 다 있고, 옆에 이제 오제디 헬스, 그 다음에 여기 블라니랑 인접을 해 있습니다. 96%가 화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메르소는 화이트만 생산한다. 레드도 생산합니다. 19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음. 별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메르소, 샤샤뉴 몽라쉐, 필리니 몽라쉐 이 세 개를 딱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세 군데 이제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샤샤뉴랑 필리니는 다 그랑크리가 있는데 유일하게 메르소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더 비싸. 너무 유명한 도면들이 많아서 꼬슈드리, 뭐 꽁트라퐁, 전설적인 도면들, 뭐 아르동트, 뭐 그런 도면들이 다 메르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에서는 거의 뭐 최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르고뉴의 위대한 화이트 와인의 기준, 아니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강하고 진하고 풍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니는 이것도 저도 복습하면서 다시 맞다 얘네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얘네는 AOC가 있어요. AOC 블라니가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마을 가운데로 경계가 관통하죠. 여기가 메르소고요. 여기는 필리니 몽라시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AOC가. 자기네들 경계선은 없어요. 잘 보세요. 없어요. 뭐야? 요 블라니 마을 주변에 위치한 이 밭들은 레드랑 화이트를 다 생산을 하는데, 레드는 무조건 AOC 블라니, 심지어 프리메이크리도 있어요. 프리메이크리 7개나 있어요. 와. 그러니까 레드를 잘 만든다는 거지. 근데 블랑은 메르소 프리미에크리, 필리니 몽라쉐 프리미에크리 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경계선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메르소에 있고 절반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밭들이 일부는 레드고 일부는 화이트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밭 중에서 레드 밭은 무조건 AOC 블라니로 생산을 하고요. 이 중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중에 화이트는 메르소나 메르소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요 왼쪽 부분은 필리니나 필리니 프리미에크리로 출시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뭐 이제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익숙하시지 않나요? 뭐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쉽게 찾기 힘든 5헥타르 진짜 작은 거예요. 하지만 품질은 좋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진짜 찾기 힘듭니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자, 필리니 몽라쉐 딱 잘라가지고 메르소랑 여기 이제 쌍또방, 오늘 저희가 마시고 있는 쌍또방 밑에가 필리니고 여기가 샤샤뉴, 그러니까 딱 사이에 껴있어요. 메르소랑 샤샤뉴. 얼마나 좋다는 거야. 필리니 몽라쉐 205헥타르 두 개 마을, 블라니랑 필리니. 아까 블라니도 그 화이트 와인은 필리니 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의 화이트를 생산한대요. 레드는 1헥타르 미만이니까 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조그만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화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개 프리메이크리에 4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몽라쉐, 슈발리에 몽라쉐, 바따흐 몽라쉐, 비에브뉴 바따흐 몽라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굉장한 화이트 와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대한 와인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복합미가 좋고 메르소보다는 살짝 연하다. 그러니까 메르소만큼 엄청 좀 남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면이 있다라고, 이제 덜 세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랑크리가 있는데 샤샤뉴랑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랑크리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핵심이죠. 코트드본에. 샤샤뉴 몽라쉐 경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필리니고요. 여기 필리니 그랑크리가 여기였어요. 여기가 샤샤뉴 그랑크리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랑크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3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몽라쉐, 바따하 몽라쉐, 크이오트 바따하 몽라쉐. 이거 크이오트 바따하 몽라쉐는 샤샤뉴 몽라쉐에만 있는 그랑크리예요. 아까 전에 필리니 슈발리에랑 비에브뉴 바따하는 필리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몽라쉐랑 바따하 몽라쉐는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프리미에크리 뭐 이만큼 있어요. 샤샤뉴 엄청납니다. 315헥타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대부분 화이트,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화이트지만 60%예요. 샤샤뉴 레드도 진짜 유명해요. 그리고 화이트 아주 유명하고 레벨이 높다. 하지만 레드도 품질이 엄청 좋다. 그거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샤뉴는 좋은 레드 와인도 있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쌍또방 150헥타르,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합니다. 75%, 레드 와인 25%. 근데 어쨌든 화이트 75니까 화이트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30개의 프리미에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랑크리는 없어요. 하지만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쌍또방인데 여기 필리니 몽라쉐고요, 여기 샤샤뉴 몽라쉐고요, 여기 메르소예요. 거기 쌍또방 껴있어요. 진짜 좋은 화이트 와인 생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디 맛집 가면 맛집 옆에도 기본은 하거든. 이쪽 프리미에크리는 거의 필리니랑 샤샤뉴랑 맞짱 떠도 뭐 진짜 좋은 생산자가 만드는 프리미에크리는 진짜 많이 들 거예요. 필리니와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살짝 덜 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리여리하다는 느낌이고요. 접근성이 좋다. 가서 이거 이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니나 샤샤뉴나 메르소나 점점 가격이 점점 저 하늘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쌍또방 같은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자, 이제 더 밑으로 갑니다. 쌍뜨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320헥타르 정도 넓은데 레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레드워를 90%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쌍뜨네 하면 레드 와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쌍뜨네 레드 와인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보면은 우아함과 강함 사이를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 피노누아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바디감에 굉장히 좀 섬세하다. 좀 그런 뉘앙스. 그래서 쌍뜨네도 약간 믿고 마시는 AOC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 와인 중에서. 코트드본에서 유명한 꼬마, 볼레, 이 쌍뜨네 이 세 개가 되게 괜찮은 이제 레드 와인 생산지고요.
AOC 마홍주 요거는 거의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꽃뚜드 이게- 본인가 샬로네즈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1989년에 AOC를 획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빌라주급이 아니었다가 1989년에 획득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밭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프리미어클이 7개 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거의 레드를 생산합니다. 97%. 썽뜨네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썽뜨네하고 이 마홍주하고 두 개가 또 레드가 조금 유명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위티하고 아직 덜 알려져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AUC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꼬트 샬로네즈, 그냥 샬로네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도를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지금 먼저 할 게 바로 이 꼬트 샬로네즈입니다. 총 그 꼬트 샬로네즈는 쿠슈아를 합쳐서 4,450헥타르, 네, 꽤 큰 편입니다. 근데 저쪽 위쪽에 비하면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향, 꽃뜨드 위가 동향이고요. 나머지 다 남동향이야. 그 다음에 남북이 25km. 꽃뜨드본 끝에서부터 요 마코네까지 그 사이가 꽃뜨 샬로네즈인데 거기까지가 총 남북이 25km고 동서가 7km입니다.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다. 200에서 500m. 거의 부르고뉴의 포도밭은 다 경사 200에서 500m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형성된 경사에 포도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꽃뜨드니, 꽃뜨드본, 샬로네즈 마찬가지고요. 55%가 화이트, 45%가 레드와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데 화이트가 조금 더 많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노누아, 샤르도네, 그다음에 알리고떼 이렇게 하는데, 이번 꼬트 샬로네즈에서는 이 알리고떼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꼬트 샬로네즈와 꼬트 디 꾸시와의 이제 AOC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는 가장 낮은 등급 레지오날 등급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지오날 등급이 60%입니다. 이 꼬트 샬로네즈에.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샬로네즈 특유의 레지오날급이에요. 부르고뉴 꼬트 샬로네즈, 부르고뉴 꼬트 디 꾸슈아. 여기 보면 특수한 레지오날 AOC라고 돼 있죠. 아마 좀 추리가 될 거예요. 솔직히 꼬트 샬로네즈라 그러고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 부르고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이게 뭐야, 꼬트 디 론이야 아니면은 뭐 하여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부르고뉴를 붙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고뉴구나. 그런 걸 좀 의도하지 않았나. 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빌라주급이 있습니다. 빌라주급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풀리, 메큐헤, 지브리. 주브헤랑 헷갈리면 안 돼요. 꽃드니에 있는 주브레 샹베르팅 있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브리예요, 지브리. 그 다음에 이제 부주홍, 알리고떼로 유명한 부주홍. 그 다음에 몽따니.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빌라주급. 전체 포도밭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주급이. 네, 꽤 많은 편이죠. 5개의 AOC 빌라주가 있고, 그래도 꽤 많아요. 130개의 프리메이크리가 있습니다. 총 640개가 있거든요. 그 부르고뉴에. 근데 그 중에 130개가 이 꼬트 샬로네즈에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꼬트 샬로네즈가 무시할 만한 그런 수 해지용이 아니에요. AOC 부르고뉴 꼬트 샬로네즈 해지오날급 먼저 설명드릴게요. 부르고뉴 글자를 넣을 수 있다. 요 AOC 해지오날급은 460헥타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340헥타르가 레드랑 로제, 120헥타르가 화이트. 그러니까 레드가 좀 많은 편인 거예요. 1990년에 생겼다. 얼마 안 된 거죠. 그래도 뭐 최근 들어와서 인정을 받았다 하면 되고 44개 마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르고뉴 꼬트 샬로네즈 적혀 있으면 요 꼬트 샬로네즈에서 생산하는 레지오날급 와인이구나.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OC 부주홍 가장 꼬트 샬로네즈 북쪽에 위치합니다. 꼬트드본 바로 밑에 있죠. 60헥타르 크지 않아요. 화이트만 가능하고요. 알리고떼만 가능합니다. 이 라벨에 AOC 부주홍이 적혀 있으려면 무조건 화이트랑 알리고떼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98년부터 알리고떼로만 와인을 생산하는 유일한 AOC. 다른 데는 뭐 샤르도네 뭐 알리고떼 다 할 수 있고 한데 프랑스 전체에서 알리고떼로만 만들 수 있는 AOC가 이 부주홍이라는 거예요.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는 없어요. 부주홍 특징이 꽤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상큼하고 좀 가볍다 이런 뜻이고, 좋은 산도, 알리고떼 자체가 산도가 높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꽃향, 연하다. 식전주로 마시기 너무 좋은 거죠. 그 밑에 훌리 340헥타르, 꽤 그래도 큰 편입니다. 220헥타르가 화이트, 120헥타르가 레드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화이트, 3분의 1이 레드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이트가 좀 더 많죠. 그랑크리는 없고요. 프리미에크리가 23개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주황색으로 된 데가 프리미에크리고 나머지 노란색이 빌라주. 그 꼬트드본 꼬트디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무조건 부르고뉴는 가운데가 프리미에크리나 그랑크리이고요. 양옆으로 이제 빌라주가 자리를 하고 그 뒤로 해지오날이 자리를 한다.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화이트는 뭐 꽃향, 미네랄 느낌, 꼬뜨드본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꼬뜨드본의 뭐 유명한 거라면은 뭐 메르소, 빌리니, 샤샤뉴,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저렴이 꼬뜨드본 버전이다.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는 좀 프리티하고 시원하고, 여기 드미꼬흐라고 돼 있는데 좀 가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기 편한 풀리의 레드 와인은 좀 더 프리티하고 시원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큐헤
650헥타르 상당히 넓죠. 거의 레드와인 생산. 아까 650헥타르라 그랬는데 550헥타르가 레드와인. 거의 레드와인이라는 거죠. 그랑크리는 없는데 프리미에크리가 32개. 많은 편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가운데에 촘촘히 프리미에크리가 박혀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이트 미네랄 느낌은 좀 적은데 훌리보다 좀 세다. 레드와인은 좀 적은 구조감, 입안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심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직선적이다. 그리고 짧은 숙성 잠재력.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관할 와인은 아니고 좀 빠르게 한 몇 년, 한 2, 3년이나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4, 5년까지는 가능한데 그 정도에 딱 마시면은 좋다.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브리도 보면은 레드와인이에요. 280헥타르 중에 240헥타르가 레드예요. 거의 뭐 레드고요. 그랑크리였고 프리미에크리가 38개. 아까 전에 맥규헤는 아까 600헥타르 뭐 그랬는데 프리미에크리가 더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브리 같은 경우는 280헥타르인데 그 중에 프리미에크리가 38개니까 밭이 굉장히 아주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여기 가운데에 딱 있죠. 프리미에크리가. 또 블랑 먼저 보면 밸런스가 좋고 꽤 풍부하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레드가 중요하거든. 진한 과즙. 여기도 중간 바디감이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드밉고, 그러니까 좀 가볍다. 그러니까 진하고 피노누아의 정말 그 과실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 지브리를 선택하셔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피노누아 제대로 된 거 좀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은 지브리 선택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자, 몽따니. 이게 지금 꼬트 샬로네즈의 가장 남쪽 마지막 AOC거든요. 320헥타르고요. 재밌는 거는 화이트만 가능합니다. 그랑크리가 없고 프리미에크리가 49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대표적인 특징에 안 유명한 AOC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비가 좋다. 좀 미네랄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몽따니의 특징이 가성비가 좋대요. 그러니까 몽따니 기억해두시는 거 좋겠죠. 화이트 와인. 부르고뉴 샤르도네 먹고 싶은데 당연히 나는 메르소가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 차라리 몽따니 같은 거 혹시 제대로 된 거 들어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마코네라고 되어 있죠. 마콩 지역의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마콩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코네. 처음에 지도 보여드렸죠. 샬로네즈 있고 바로 밑에 마코네가 있습니다. 이 마코네 밑으로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보졸레가 있습니다. 샬로네즈, 마코네, 그 밑에 보졸레. 물론 보졸레도 이제 지금 부르고뉴로 편입은 돼 있지만 보졸레는 워낙 그냥 보졸레 따로 하기 때문에 마코네가 이제 부르고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500헥타르. 굉장히 넓어요. 부르고뉴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산지다. 보졸레 제외하고 부르고뉴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산지다. 이제 남북이 35km. 꽤 길어요. 동서가 10km. 서쪽으로도 꽤 길어요. 굉장히 좀 넓은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 마코네가. 대부분이 화이트 와인이다. 70%가 화이트 와인이에요. 레드 로제도 생산한다. 가메, 피노누아, 샤르도네, 알리고떼 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피노누아가 있긴 하지만 마콩에서 레드는 가메가 많이 생산됩니다. 마콩 바로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보졸레가 있잖아요. 또 그게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메를 많이 생산하고 이제 그래도 화이트 와인은 어쨌든 샤르도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OC 정리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해지오날급 또 특수한 게 있어요. AOC 마콩이 있어요. 마콩 빌라주가 있습니다. 마콩에다가 플러스 마을 이름을 쓰는 게 있습니다. 5개의 빌라주급이 있습니다. 비헤 클레세, 그 다음에 뿌이 피세, 마콩에서 가장 유명한 AOC고, 그 다음에 뿌이 로셰, 뿌이 방제, 썽베항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화이트만 된다. 마콩에 있는 AOC 빌라주급은 전부 화이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OC 비에 클레세라는 이제 빌라주급이 있습니다. 마콩에 400헥타르고요. 화이트만 가능합니다. 마콩에 있는 모든 빌라주급 와인은 전부 화이트다. 98년에 AOC 획득했고 그랑크리랑 프리메크리는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특징은 밸런스가 좋고 좀 그러니까 느끼가 입안에 기름칠한 것처럼 굉장히 좀 풍성한 느낌이다라는 거고, 좀 평균 수준의 숙성 잠재력.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몇 년 놔둘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는 못 놔두는 그런 AOC 뿌이 피세. 뿌이 피세랑 뿌이 퓨메랑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는 와인 공부하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뿌이 퓨메는 루아르입니다. 루아르. 그 썸스웨어 바로 강 맞은편에 있는 뿌이 퓨메라는 소비뇽 블랑으로 아주 유명한 AOC고요. 뿌이 피세는 마코네에서 샤르도네로 아주 유명한 AOC입니다. 760헥타르고요. 화이트만 가능하고 샤르도네 똑같죠. 좀 전 거랑. 190개의 리우디가 있다. 굉장히 많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코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AOC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있어.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가 없다 그랬잖아. 후이퓨세가 2020년 9월 프리미에크리를 승인받았어요. 250개의 클리마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가 인정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올해 7월. 2021년 7월. 2021년 빈티지 나오면은 프리메크리 달 수 있는 거야. 내년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AOC 뿌이피세 프리메크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뿌이 로쉐 30헥타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굉장히 작은 밭이죠. 화이트 샤르도네만 가능하다. 7개의 리우 아주 적게 있고요. 그랑크리 프리메이크리는 없고요. 뿌이피스와 비슷한 스타일인데 좀 더 시원한 느낌. 뿌이피스가 여기 보면 바로 옆이에요. 좀 더 시원하니까 이게 말이 시원한 거지 좀 더 가볍다는 얘기예요.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뿌이 방제. 여기 다 모여있어요. 뿌이피세, 로쉐, 방제. 앞에 뿌이만 붙을 뿐이야. 그래서 세 개가 다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45헥타르 작고 화이트만 가능하고 11개 있고 그랑크리 프리메크리 없고 여기 보면 거의 같은 그거잖아요. 뿌이 로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한 스타일이다. AOC 생ቬ황 700헥타르 꽤 크죠. 200개 리우디가 있어 꽤 많아요. 화이트만 가능하고요. 사르도네로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가 없고 마코네 남쪽을 그냥 싹 다 묶은 거예요. 여기는 또 시원하고 미네랄 숙성 잠재력은 좀 짧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샤르도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꼬트 샬로네잔 마코네는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